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시장 함께 해주실 퍼즈 대표님 모셔볼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저희가 이제 또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 이 코인 시장은 유독 힘이 없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퍼즈님? 네. 근데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됐잖아요. 네, 마무리가 됐죠. 1분기에 네. 제일 많이 오른 자산이 비트코인인데. 맞아요. 네. 네, 네. 너무 약간 올라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게 맞아요. 아닌가. 당황시키려고 한번 또 답변을 부탁드려봤습니다. 네. 엄청 당황하시네요. 네. 저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그렇죠. 네. 생각지도 못했죠. 훅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에 저희의 자산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소 주춤한 상태다라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불안감이 문득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 한번 나눠볼까요, 퍼즈님? 네. 해서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일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저도 그 트위터 얘기를 준비했는데 이미 다뤄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살짝 예고편으로 맛배기로 한 거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퍼즈님께 토스를 시켜야죠. 네.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네. 도지 차트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제가 제 채널에서 분석을 한번 했었었는데 네. 저는 차라리 좀 가격 위로 올라오면 사라. 지금은 별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딱 그 가격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사기 좋은 가격. 그거는 네. 이따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성격 급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간밤에 비트코인 약간 하락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창펑자오가 그 인터폴 적색 맞아요. 수배가 됐다라는 그랬다. 루머가 있었어요. 루머였어요, 그게? 그게 이제 루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이낸스에서도 이게 포토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짜? 라는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게 루머인지 몰랐거든요. 해서 이제 이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제 발표를 급하게 그런 얘기한 거구나.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사실 인터폴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데 웬만하면.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숨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의 진 여부는 확인하기 좀 어렵고 그렇겠네요. 외국에 있는 네. 인플루언서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 인플루언서가 좀 어쨌든 좀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바이낸스에서는 이건 포토샵이다. 네, 아. 다 같이 4를 눌러라. 라고. 근데 바이낸스 이제 CEO는 항상 트위터에 이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라는 걸 표현할 때 4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4라는 숫자? 이거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4라고 누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퍼드에 속지 말자. 약간 이런 퍼드에 의미로 속지 말자. 이런 의미로 4를 많이 누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빨랑 4를 눌러라 해서 갑자기 왜 4를 누르고 누르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트위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저희 앞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서 그 비트코인이 어쨌든 간밤에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27,700달러 해서 사실 고점을 대비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해서 여전히 이제 가능성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ABC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지금 3파 진행 중이어서 3파 진행 이후에 4파 조정 이후 5파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5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해서 여전히 3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 ABC로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 달러 이상 올라오느냐 아니면 2만 5천 달러 이하로 떨어지느냐 요거에 요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시나리오가 갈리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 크게 의미 없으니까 뭐 요 정도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쨌든 요 구간에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좀 튀어오르는 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도 한 2-3주 전부터 잡코인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잡코인을 매수한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물려 계신 분들이 좀 탈출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아니면은 아래에서 사셔가지고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이 익절하시거나 안 그러면 단타를 재미삼아 소액으로 이제 하시거나 이 정도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요번 기회에 많이 튀어오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좀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요. 요번에도 그랬죠. 그다음에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왜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 왜 올라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를 갖고 있기 불안해서 비트코인을 산다. 이거는 지금이 말이 되는 시기가 됐어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말이 되는 세상이 됐고 다만 달러가 불안하기 때문에 스테픈을 사겠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스테픈의 그 뭐 이렇게 억하심정 있는 게 네. 아니고 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좀 자산을 구성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의 횡보 자체를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달러 대체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가치는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계절성이 있다라고 오늘 주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비트코인 이제 퍼즈님 저희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20년이 안 된 역사잖아요. 근데 그 역사 안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이 패턴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뭐 4월엔 이랬다, 3월엔 이렇다, 뭐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했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그 계절성을? 네, 이게 원래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주식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절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4월에는 말이 오르더라. 오른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사해온 바로는 네.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매년 4월에 이렇게 그 화살표로 표시해놨어요. 검은색 화살표로. 근데 보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비트코인이 0.78달러일 때부터 네,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옆에 있는 녹색은 오른 거고 분홍색이랑 빨간색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한 녹색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오른 것. 그 다음에 진한 빨간색은 10% 이상 떨어진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한 녹색이 많습니다. 예, 진한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이상 오른 것.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 가까이 오른 경우의 수가 꽤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작년을 제외하고 나서는 최고로 많이 떨어진 게 마이너스 4% 정도였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7%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해서 딱히 특별한 변동성이 뭐 이렇게 있다, 뭐 무조건 있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좀 재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한 마이너스 5% 정도 그리고 올라가면 한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비트코인 분석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지금 3파 진행 중이고 그다음 3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은 한 5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친다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는 4월 달에 좀 수익 구간이 많았던 거네요, 퍼즈님. 네, 해서 물론 4월 달에 무조건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떨어진 바로 다음 달. 네, 이런 그랬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달이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루나테라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네, 요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연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 네. 근데 이제 재미로 한번 네.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계절성 여러분들 그래도 좀 재미로 지켜보실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자, 이제 저희가 3월 달이 마무리되고 4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달을 대비하기 이전에 이 3월의 코인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 권도영이 체포되기도 했었고 또 CFTC가 정말 바이낸스 거래소를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 다사다난한 그런 3월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러한 이슈들이 4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퍼즈님께서는 3월 달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이슈였어요? 이제 제가 3월을 제가 매달 한 달이 끝나자마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제 채널에 보죠. 다 오픈을 네, 합니다. 네. 인증을 다 하는데 그 지난달 3월 달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적당히 올라서 유지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쉽지 않은 달이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이제 3월 초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3월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한 번 17% 정도 여기 월초 대비해서 17% 정도 떨어진 다음에 40% 정도가 올라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월초에 비해서는 한 18% 정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실버게이트 파산 맞아요.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은행 파산의 시작이었어요. SVB, 네. 그다음에 SVB가 뱅크런이 사태가 일어나고 이거와 동시에 USDC가 디패깅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USDC 같은 경우에는 그 SVB에 이제 그 준비금을 예치시켜 놨다가 이제 SVB가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서 그걸 준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USDC가 좀 디패깅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반등. 네, 그러니까 SVB를 이제 모든 예금을 보존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 정부가 하고 난 이후에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 급반등을 하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CFTC가 이제 바이낸스를 고소한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서 비트코인만 보면 18%나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제외한 코인들의 시총을 합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해야 돼요. 왜냐면 그 시총을 합친 거기 때문에 계속 채굴되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씩 상승해야 정상인데 이 뭐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외한 코인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합친 게 월초 대비 월말하면 플러스 2%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알트코인은 아예 안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만 조금 오르고 그리고 이더리움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알트코인들은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지 좀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트코인은 거의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3월 초 대비 3월 말에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매매를 잘 하신 거예요. 네, 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좀 옮겨 놓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락이나 이런 거에 속지 않고 적절하게 좀 포지션, 그러니까 코인을 좀 유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을 알트코인들, 빅디어 이더보다는 알트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다던가 안 그러면 실버게 그 SVB 이제 뱅크런 때 뭐 손절하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수익을 거두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시라면 본인이 잘했다라고 잘했다. 다독이실 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정말 몇 분이나 수익으로 마감을 했을까 싶긴 합니다. 그 전에 또 물려있던 물량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3월달 총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좀 건재했던 시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또 암호화폐 시장에 약간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은행 파산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대두가 되면서 그에 대한 대체안으로 또 비트코인이 각광받기도 했던 그런 또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퍼즈님께서는 3월 달에 또 잡코인 매수를 또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타이밍을 또 잡아주셨던 부분들도 있었고 비트코인에 관한 시나리오도 너무나 잘 짜주셨기 때문에 덕분에 또 시장 대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퍼즈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죠? 네, 바이낸스를 맞아요. 네, 고소하기도 했고 또 실버게이트 파산, SVB 뱅크런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잘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권도영 체포는 안 들어가 있네요. 크게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았나요? 네, 저는 솔직히 권도영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아예요? 그래서 네. 그냥 무관심으로 저희는 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그리고 말자. 최대한 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그 이후에 우리 변경이 있었을까요? 우리 포트폴리오가 퍼즈님? 네, 해서 제가 이제 매번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제 인증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 원 정도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건데 3월 한 달 동안 이 정도로 좀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유효했던 거는 비트코인 위주로 제가 자산을 좀 구성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코인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지난주고 이제 요 아래 게 이번 주 건데 네. 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2개의 잡코인을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비트코인 말고 요 제가 갖고 있던 다른 코인 뭐 정확히 말하면 리플인데 리플이 좀 올라가지고 어쨌든 자산은 좀 올랐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잡코인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저는 잡코인을 2개를 매수 중인데 최대 4개까지 매수할 생각이고 한 2-3달 정도에 걸쳐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비트코인 분석할 때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ABC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고 하나는 3만 달러 이상까지 3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 5만 달러까지 가는 경우의 수인데 만약에 5만 달러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확정이라면 그러면 요 잡코인을 한두 달 안에 빠르게 매수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이 결정되면 제가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비트코인이 시세를 지켜주고 또 비트코인이 움직여주는 게 잡코인 매수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도지코인에 관한 언급 조금만 해볼까요, 파주님? 네, 해서 제가 도지코인 관련해서 빠르게 차트 관련해서 네. 얘기하면 제가 직전에 썼던 그 도지코인 저점인 그 고점인 요 자리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제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게 127.2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되돌림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해서 오늘까지는 제 생각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요 127.2인 136원을 다시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125원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되거나 하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200원 이상부터는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코인의 매매 전략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분석들 해봤는데요. 마무리 인사 한번 들어보고 바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하시네요. 네, 네. 4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1분기에는 정말 좋은 좋은 기간이었고 4월에도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름 안에 5만 달러, 6만 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불장을 좀 대비하시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기분 좋은 마무리 인사입니다. 불장을 한번 대비를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를 소화했던 3월이었습니다. 4월 시장 우리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앞으로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